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였죠. 그러니까 말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결혼의 목적을 아버지 되기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란 존재의 갑작스런 출현을 남자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혼 8개월째, 아직 새내기 신랑인 전청아 씨.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우리는 그 순간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청아 씨는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 잠시만요. 자, 지금 이 전화는 그의 아내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이후의 심경 변화는 이제 뇌파 그래프에 기록될 겁니다. 청아 씨 표정이 좀 묘하죠? 우는 건가요? 웃는 건가요? 그의 감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와이프한테 전화 와가지고 임신인 것 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기쁨과 이렇게 걱정이 겹치는 그런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이 순간 그의 뇌 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뇌라고 하는 것은 각성 상태나 자는 상태에 따라서 느림파, 빠른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 상태나 명상 상태가 되면 느림파가 되는 거고요. 각성 상태에 있을 때는 좀 빠른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 전하고 후하고의 뇌파 변화는 빠른파는 줄어들고 느림파는 늘어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기 전에는 각성 중에 나타나는 빠른 뇌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임신 소식을 들은 후에는 빠른 파가 줄고 느린 파가 뇌 전체에서 활성화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명상이나 수면 중에 발생하는 느린 뇌파인 세타파가 뇌 전반으로 활성화된 것인데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특이하게 세타파가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그 임신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의 그 낯선 경험에 대한 어떤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인지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소의 혼동감 그리고 어떤 비현실감, 그 복합적인 감정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사실 임신 소식만 듣고서 아,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요. 그냥 멍했어요. 솔직히. 5만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런 느낌. 모든 게 다 이제 좀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진다 할까? 아, 진짜 임신이야? 하면서 드라마 보면 엄청 기뻐해 준다든지 막 그런 거였는데 그래? 됐어?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항상 드라마에 보면 뭐 이렇게 상황 파악 안 되던 남자들도 한순간 머리에 반짝 불이 들어오는 때가 찾아옵니다. 강호 씨가 만삭인 아내 선미 씨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진이 시작되고 들리는 이 소리. 강호 씨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신경 써서 이제 직접 들으니까 마치 애기 첫 목소리 들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 아들이란 단어가 어색한데 이제 내 아들이란 단어가 이제 진짜 가까워진다 할까? 오늘 뭐 했어, 고은이? 결혼 7년 만에 첫 아이를 갖고도 덤덤했다던 조부철 씨가 이렇게 살가운 예비 아빠가 된 건 태아의 입체 초음파 사진을 보고 난 후였습니다. 착하고 이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나야 돼. 근데 이거는 가장 최근 건 아니고요. 한 6주쯤 됐을 때. 코도 그렇고. 맞아, 의사 선생님이 코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요 사진 하나로 붕어빵 운운하시면 좀 억지 아닌가요? 그때 점이었잖아요. 진짜 뭐 그냥 이 그림에 점 하나 찍어 놓은 게 그게 다인데 했을 때 4차원 했을 때는 얼굴 윤곽이 아예 나오니까 아 얘가 내 아들이구나. 완전 예. 넣어놓고 이거는 선물. 이제 출산이 일주일 후 코앞입니다. 제일 처음 딱 직접 준비한 베넷 저고리를 보면서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아이 용품을 미리 챙기고 살펴보면서 부철 씨는 조금씩 아빠가 되어갑니다. 저도 배워야죠. 아직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또 와이프는 또 틈틈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또 공부를 또 안 했어요. 같이 안 하다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아빠됨을 느끼게 된 남자도 있는데요. 아내보다 먼저 임신 사실을 감지한 권용 씨. 전에 없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하다가 헛격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임신 그 테스터 하는 것도 제가 기분이 이상해서 해보자 그랬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그것도. 입덧은 임신 초기 3개월 동안 계속됐답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한 10년, 15년 피웠었는데 그렇게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펴도 헛국질을 안 하는데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얘기하다가 말하다가 헛격줄이 막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는 이제 뭐 흡입한다고 할수록 많이 먹기도 하고 길 가다가 냄새 맡고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음식 냄새 난다고 해서 헛격질 하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임신한 배우자의 남편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증상인 쿠바드 증후군. 지난 2008년 영국 킹스턴대 아서 브레넌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자 180여 명 가운데 60%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복통, 구토, 체중 증가, 허리 통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It isn't a conscious phenomenon, the Covan syndrome. It's unconscious. Men cannot control it. And some men can't even explain what is happening to them. A very common one is morning sickness in men. And they're retching all the time over the toilet in the morning, along with their wives. Other things that can occur would be, some people get respiratory symptoms like nosebleeds or breathing difficulty.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남편의 변화를 수년간 추적 관찰해왔죠. 그는 남자들이 겪는 쿠바드 증상이 아내의 임신 경험을 공유하면서 아빠로서 아기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Well, men are linked to their unborn babies because it's been proven. physically. Physically. Physically to the baby, it's difficult to see the mechanisms involved in that. But what I can say is that men's hormones certainly change once, the fetus is growing.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지난 2005년 600여 명 남성의 호르몬 변화를 측정했는데요. 5년 뒤 자녀가 생긴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성성을 대표하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정소에서 생성되는데 아버지가 되면 이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증가하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시상하부에서 시작돼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성되는 프로락틴은 여성의 젖분비 자극 호르몬입니다. 돌봄 행위와 관련된다 해서 관계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수유를 해야 하는 여성에 비하면 미비한 수준이지만 남성도 임신 후기로 갈수록 프로락틴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는 어떻게 남자를 바꿔놓을까요? 대학 커플로 7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한 기훈 씨 부부. 지난 1월에 아내가 임신을 했죠.
그런데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난 후 기훈 씨에게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겠군. 잭은 마침내 구름이까지 올라갔지요. 먼저 식성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평소에 육식을 즐기지 않았던 기훈 씨가 요즘 2, 3일에 한 번씩은 꼭 고기를 찾습니다. 식습관이 바뀐 탓에 4개월 만에 약 7kg 정도 체중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밥을 집에서 잘 차려 먹고 나서 그리고서는 화장실 가는데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갑자기. 임신 첫 한 달 동안은 입덧으로 고생이 꽤 심했다고 하네요. 신냄 같은 것들이 위에서 올라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은 그러니까 빈속에 그럴 경우도 있지만 밥 먹고 나자마자도 그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입덧을 그렇게 많이 심하게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입덧을 나눠서 하나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 조금 나누고는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취향마저 여성스러워졌습니다. 인형 만들기에 푹 빠진 기훈 씨.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는 동안은 태어날 아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데요. 아내의 임신 후 기훈 씨는 모든 면에서 점점 아내와 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딱 나 이거 만들 거야 하고 사왔을 때 그 사이트 보더니 나 이거 주문해줘 그러면서 주문은 제가 해주고 고르는 거 신랑이 골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신났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10개의 인형을 만드는 것이 기훈 씨 목표라고 하는데요. 기훈 씨의 변화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까요? 제작진은 직접 예비 아빠 150여 명을 대상으로 쿠바드 증후군에 대한 설문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전체의 74%가 체중이 증가했고 입덧을 경험한 사람도 12%나 됩니다. 예비 아빠들에게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키울 때는 좀 남성성을 좀 가라앉히는 것이 더 사회에 적응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데 더 좋기 때문에. So all of these physiological changes are really in the service of readying them to be better fathers. 모성 본능은 있지만 부성 본능은 원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뿐입니다. 10년 가까이 예비 아빠들에게 육아와 아빠 역할에 대한 강의를 해온 안도 씨. 그는 남자로부터의 부성을 끌어내기 위해선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セミナーの風景ですね。これ日立製作所でずっとやってる連続セミナー。今日もね15組中6組もらうパパが平日にもかかわらず何来たんですか。仕事どうしたの？ごめんなさい。仕事休んでね。ありえません。20年前僕が育児始めた頃なんてのはね。これはちょっと見づらいんだけど。 사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남자에겐 일생 동안 가장 엄청난 변화인데 준비가 없었던 거죠. 育児はもう産前生まれる前から多分始まってるので、その妊娠期の、夫の関わり方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出産にとっても重要かと思うし、特別な能力ではなくてやっぱりその子育てを主体的にやっていくんだっていうその覚悟とその責任感があれば僕は誰でもどの父親でもでき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럼 이제 일본의 남성들이 예비 아빠가 되기 위해 어떤 수업을 받는지 한번 엿볼까요? 今日沐浴実演やるの初めてっていう人ってどれぐらいいますか？意外
外と多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びっくりしました。意外と多いですね。じゃあまず物品の説明からしますね。だけどビニールタイプだと3000円から5000円。 요즘 구청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육아교실은 젊은 예비 아빠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ゆっくりゆっくり気持ちいいねっていうふうに声をかけな。 키 50cm, 무게 3kg으로 신생아의 신체 조건과 비슷한 인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할 수 있죠. はい、毎週3週間のプログラムなんですけど、それ事前にですね、会社に休みを申請して、それで今日来ました。 실제 내 아이다 생각하면 정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 縦に、入れてあげます。いいですか？あ、いいな。パパに入れてもらっていいな。気持ちいいねこれ。ゆっくりこうちょっとずつ、そうですそうですそうです。お湯をかけてあげて、いやー嬉しい。 남자의 손은 크고 투박하지만 그 손길만큼은 한없이 부드럽고 조심스럽습니다. やっぱりこう妊娠生活だとかもうなんでしょうね、こう男の方はなかなかそのお腹の中に子供がいないから実感が少ないんで、こういざ生まれた時に何かこう積極的にしたいなっていうそういう意味です。まず赤ちゃんを抱いた経験があんまりないので、こう持つっていうこと自体がなかなかできない経験だからね。そうそうそうそう、重いと思う。 처음이 서툰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의 부성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Well, that's a lovely way you've put it. A man becomes a true man. I mean, I think all men, even though they may deny it, it may not be hip, they have a longing to have children. I mean, and genetically that is a very strongly inherited in us. So, yes, very markedly so, I think that it does change a man. Not in the nature of his personality as such, you know, but certainly in his behavior. 아무리 바빠도 강호 씨는 요즘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아내 선미 씨의 출산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30일 날 유도분만 한다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 유도분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면 뭐 그때 입원해서? 그거는 그 전에는 나올 것 같지 않대? 그것도 모르지. 애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애기 나오라고 의사 선생님이 자궁을 심하게 줬어. 오늘? 순간 두려워졌어. 진통할 게 엄청. 아름다운 고통이야. 출산은 아름다운 고통. 듣구야. 선미 씨는 긴장되기만 한데 나오면 아빠랑 강원도 많이 놀러 가자. 강원도 가깝잖아.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강호 씨는 아직도 아빠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네요. 없네? 준비한 게 없네? 머리 대줘. 응? 머리 대라고 이제. 왜? 날 때. 아 그래? 상투? 머리 빡빡 끝나요 해야지. 두들겼으니까 성질에서 때리는 거야. 선미 씨의 진통 간격이 일정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아이를 만나게 될 모양입니다. 꼭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아내의 고통. 그게 얼마나 아픈 걸까 남자들은 짐작도 안 가는 일이죠. 안아줘. 신랑 깎여놔.
병원 온 지 2시간째.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은 더디게 흐릅니다. 힘들어야죠. 힘들어야 아빠가 되는 거지. 아들과 아버지의 첫 대면 순간. 부철 씨가 먼저 눈물을 보이네요. 여섯 시간 힘든 진통 끝에 강호 씨도 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바로 이 순간. 제 심장을 꺼내서 본 기분이야. 와이프랑 같이 만들어낸 생명이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감회도 새롭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네요.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으로 남자는 아빠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틈만 나면 신생아실 앞에 나타나는 사람, 부철 씨입니다. 오늘도 아들 예준이를 보러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건 참 이뻐. 사실 아빠는 늘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아빠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철 씨도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안아야 돼. 이렇게 딱. 그러면 귀를 한쪽은 이렇게 딱 맞고 약간 누른 자세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근데 얼굴은 물 세수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난 뒤에 제가 꺼져를 주면은.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아기 목욕. 제법 안정감 있어 보이는데요. 출발은 좋네요. 조심조심 머리도 살살 감겨주고 잡아봐. 네가 잡아. 위에 잡아. 고은이 내가 잡을게. 나봐. 고은아 엄마 잡아줄게. 아빠가 먼저 해줄게. 가스 안 들어갔는데 한 번 더. 아니 됐어 오래 하지 마. 됐어. 아이고 딱꼭질 난다. 얘가 잘하는 것 같아. 됐어. 아까 오빠 너무 오래 하지 마. 힘들어 이게. 괜찮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요. 어렵네요 이게. 애가 작으니까 이게 힘도 마음대로 못 주겠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미끄러워요 애가.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아들은 아빠와의 첫 목욕이 꽤 기분 좋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했어. 그러니까, 아유 아빠의 진짜 이게. 잘 탔고 보려고 싶어. 초보 아빠 강호 씨도 아직은 많이 어설픕니다. 제작진은 강호 씨의 육아 행동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목욕시키는 강호 씨 부부. 물 뜨겁다. 자기 손이 차가운 거예요. 그래? 네, 네 손 차갑고만 하니까 얘 놀래잖아. 빨리. 아이고 오늘 아빠 왜 이렇게 굉장히 굶주라냐. 안 돼. 뒤로 들어봐. 자, 다 했어요. 귀 막아야지 누나. 귀 막아야지. 너 진짜 상식도 없다.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핀잔. 아빠들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누구 왔어요? 아빠 왔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자꾸 방해하지 마. 알았어. 사실 출산 직후 아내들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몸도 피곤하죠. 아기가 태어나고 아내는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빠는 마치 남이 된 것 같은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오랫동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세울 수 있는 게 가사노동하고 양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내 전공 분야라는 거죠. 그건 오랜 진화 과정에서. 그런데 남자가 그 부분에 개입해 들어오려고 그럴 때, 관여해 오려고 그럴 때 그 전부였던 내 영역을 남편이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So they're going to say to the dad, maybe I should do this, because maybe you'll do it, but maybe not up to my standards. So this is where it gets into the concept of the mother as the gatekeeper. 아빠와 아이 사이에 항상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역할을 문지기로 표현하죠. 엄마의 행동은 아빠를 양육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데요. 휴일 공원에 나온 한 가족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2살 수아와 수아의 든든한 아빠 덕희 씨입니다. 저쪽에 봐라. 꽃하고. 일상에서 엄마가 어떻게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저거 됐잖아. 앞으로 나왔잖아. 벨트 매려고 그러면 또 날릴 건데. 빨리 매줘 빨리. 됐다. 안 매. 신기를 건드리기 싫다. 놔둬라. 자 여기 발 넣고. 엄마는 아이 안전이 최우선이죠. 마침 공원에서 만난 다람쥐. 아빠는 수아를 안고 성큼 다가섭니다. 아이들은 동물을 좋아하니까요. 엄마의 위생관념에선 벗어난 행동인가 봅니다. 좀 넓죠. 아빠는 아빠의 방식이 있고 엄마 역시 자기만의 육아 원칙을 지키려 하죠. 여기서 엄마의 문지기 행동이 시작됩니다. 외출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아빠와 수아는 외출 준비 중. 이를 닦았으니 이번엔 세수를 할 차례. 아니 저기 의자에 앉히고 해야 돼. 그래. 이 세상이 싫나? 예쁘다. 보다 못한 엄마가 결국 욕실로 들어섭니다. 왜? 보자. 예쁘다. 아빠는 자동으로 퇴장. 연고는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발라야 돼. 얼굴에 바르는 거 싫어하는데요. 육아에선 한 수 위인 엄마의 참견은 계속됩니다. 이번 미션은 수아 옷 입히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팔 있는데 좀 돌려서. 아마 엄마들이 보기에는 아빠의 행동이 요령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제가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서투면이 없지 않아 있기야 있죠. 한 번에 모든 걸 갑자기 바꾸려 그러면 쉽게 바꿔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아빠가 숙련이 되도록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있어요. 조금씩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참 조언만 해주는 정도면 제일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는 아빠를 양육의 영역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엄마가 아빠를 조금만 격려해주고 그 서툼을 참아준다면 아빠는 훨씬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구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기 마사지 교실이 열립니다. 주로 12개월 미만의 어린 아기를 둔 초보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데요. 오늘 엄마들은 지켜봐주는 역할만 합니다. 수업 내용은 베이비 마사지인데 이 시간은 온전히 아빠와 아기들만의 것인데요. 평소 엄마에 비해 아기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아빠들이 스킨십을 통해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아이 몸에 자극이 덜 가도록 오일을 듬뿍 발라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아빠의 손길은 아이의 발바닥부터 시작해 몸 구석구석을 골고루 자극해 나가는데요. 근육을 움직여줘 발육을 돕고요. 또한 피부 자극은 곧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와 지능 발달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들이 이 시간을 통해 아빠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아이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신의子供なんだなっていう実感はしますけど、やっぱり肌のぬくもりとかを感じるとそういう思いが強くなるかなって。可愛くてしょうがないですね、もう。はい。スキンシップと当然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当然して当然ですし、やっぱり親子を感じますし、はい。 초보 아빠가 제대로 역할을 해내기까진 시간과 반복된 학습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아기 돌보는 일에 대해선 지금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どうやって遊んだらいいかっていうのが多分初めての子供なんで分かりづらいかと思うんですけど、今回こういうのに参加させてもらって、遊び方とかいろいろ接し方の勉強を多分本人は過ごしてくれたと思うんで、これからも頑張ってやってもらいたい。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아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엄마에 비해 아빠는 한 걸음 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아빠에게 온전히 아기와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엄마들의 격려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강호 씨가 아들 서준이와 만난 지도 벌써 100일. 그동안 강호 씨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는 아빠가 되면 새로 태어난다고 하더니 자타공인 터프한 사나이가 이젠 척척척 빨래도 잘 널 줄 아는 가정적인 남자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광주 부모님 댁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고 보니 서준이가 태어나고 첫 가족 여행인 셈이네요. 도착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어머니. 아참, 이젠 할머니가 되셨죠? 소리도 질러 오면 이쁜 거 할아버지 인사 우는 거 봐요. 할아버지 인사 할아버지 안녕. 가서 보더만 보시오. 좋다고. 어이구 서준이 어이구 예쁘다 우리 서준이. 이제 뒤집기냐? 아니 못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은 요맘때 아기를 보고 만든 말일 겁니다.
할머니는 온통 손자에게 마음이 뺏기셨네요. 강호 씨는 아주 오랜만에 낚싯대를 메고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얼마 만에 부자 나들이던가요. 까마득한 세월의 저편에서 아버지는 기억의 조각을 건져 올려 봅니다. 식구들 놀러 가는 거 말고 이렇게 아버지랑 단둘이서 뭐 낚시 하러 오는 것은 중학교 때 말고 이제 그 이후로 그 애는 없어. 엊그저께만 해도 내가 아들 했는데 저도 이제 지금 아들한테 어렸을 때 뭐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그만 먹고 싶은데 끝까지 다 먹으래요. 아 또 그만 먹고 싶다는 게 끝까지 막 먹이니까 저는 안 먹는다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먹이려 하고. 근데 그 모습이 엊그저께 우리 와이프가 서준이 이걸 우유 젖병을 먹이는데 서준이가 좀 먹다 막 안 먹는다고 막 휘저어요. 근데 지금 먹어야지 지금 안 먹으면 안 클 것 같아서 이 젖병이 또 다 안 먹으면 티스푼으로 일부러 막 먹였거든요. 그 모습 보면서 얘가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어렸을 때 이랬었구나.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고 또 저희 아버지한테 서운한 점을 보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아버지상은 이제 약간 친구 같고 이게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로 해서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게 물론 엄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아들한테 뭐랄까 많은 걸 경험해주고 하고 싶어요. I think the fathering instinct, as it were, has always been inherent in men. The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 child sees that, and obviously the father acts as a role model for that within the home environment, instigates loving parental discipline. That's very important as well. 어찌 보면 부성애는 아이를 몸 안에 품었던 엄마보다 꼭 10달 늦게 출발하는 셈입니다. 그 차이를 채우기 위해선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남자는 아이로부터 아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이와 함께 그 역할 또한 찾아가야겠죠. 아빠의 시간이 아이와 함께 흐를 때 아빠의 뇌 회로에는 반짝반짝 부성 본능의 불이 더욱 강하게 빛날 겁니다.